여러분 반갑습니다.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또 하루가 이제 시작되네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화이팅 합시다. 요즘 주식시장이 엉망이죠. 엉망이고 특히 우리 K 증시, K 주식은 진짜 초토화되는 그런 기분이네요. 큰일입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자꾸 환율은 오르가고 있고 자꾸 돈이 코인으로 가 코인. 이 돈이 코인 또는 미국 주식 쪽으로 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완전 엉망이 돼버렸어요. 빨리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 이 자존심 버리는 것. 여러분 자존심 버릴 수 있나요? 이 자존심 버리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코미디언 박미선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래봐도 옛날에는 방송계에서 꽤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캐스팅이 뜸해지더니 일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방송인으로서의 생명이 다했나? 심장이 덜컥했죠. 자존심도 상했고요. 그때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어요. 반갑게 연락을 받았는데 그 MC가 아니라 MC가 아니라 이 게스트를 제안한 거였어요. 뭐 그때까지 뭐 제가 맡아왔던 자리에 비해선 굉장히 비중이 작은 역할이었던 거죠. 자존심이 있으니 뭐 제안을 거절해야 하나, 그래도 살아야 하니 수락해야 하나,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마음을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꼭 주인공일 필요는 없다. 뭐라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마인드를 장착하게 된 거죠. 해피투게더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에도 처음에는 몇 번 써보고 괜찮으면 계속 갈게요 라는 다소 치욕적인 그런 말을 들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그래 한번 써봐라 아님 말고라는 마음으로 저를 더 불태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더 좋아해주고 찾아주는 것도 많이 생겼고요. 뭐 야속한 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든 누구에게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걸로 자존심 상하고 더럽고 치사해서는 안 된다, 안 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세상의 조연이 된 것만 같은 그런 기분에 서글퍼질 때 오히려 더 용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면 그만인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다시 주인공이 되어 있기도 하죠. 제대로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비틀거리더라도 일단 나아가 보는 거예요. 흔들리고 넘어지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은 그 존재 자체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크게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잘 살았느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투자를 오랫동안 잘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한 방에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오래 투자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미디언 박미선님의 이야기라서 한번 여러분에게 좀 전달한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삼성전자 관련된 또 다양한 소식들이 좀 있어요. 반도체 소식들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내 증시가 이제 속절없이 추락을 합니다. 증시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한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여야 정의 여야 정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도 지금도 여, 여야정 여권 야권 정부 하여튼 트럼프 트레이드 그 한 방에 기대 효과가 모두 날아가 버렸어요. 여기엔 또 일단 환율 상승, 외국인 이탈 수급 등 측면의 문제가 깔려 있는데, 하지만 도널드 2기 행정부에서 전개될 그 무역의 정책 변화에 한국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불안감. 국내 증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그 대장주 삼성전자의 그 기술 리더십 회복에 대한 불신, 주주권익 제고에 소극적인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실망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런 분석이 있다는 거죠.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는 모두 2% 넘게 급락을 했고요. 종가 기준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65.49포인트 하락해서 2417.08에 거래 마쳤고, 코스닥은 20.87포인트 떨어져가지고 689.65, 코스피 시가총액 약 1998조죠.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로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밑돌았어요. 이렇게 블랙 먼데이가 일시적인 주가 급락의 영향이었다면 지금의 주가는 추세적인 하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국내 증시 부진에는 반도체 업황의 부진과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 기조로 인한 수출 전망 악화, 고환율에 따른 수급 부담 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이보다 구조적으로는 정부와 삼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고, 주주권익 보호 미흡과 수익률 위축에 따른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 이탈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네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할 한국 정부에 대한 그 불신이 추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관세 폭탄 등 트럼프의 2기 그 정책 요구에 잘 대응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일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의 주가 폭락 역시 반도체 업황 악화를 넘어서 리더십 등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삼성 주가는 이날 4.53% 정도 급락을 해서 56,600원에 거래를 마친 겁니다.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로 떨어졌고, 삼성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응 전략을 시장에 제시하면서 투자자의 불안을 달래줘야 하는데, 이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 삼성전자 경영진이 침묵으로 일관할수록 시장 불안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증시의 수급이 유지된다면 그나마 방어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외국인하고 개미들의 국내 증시를 향한 불신도 만만치 않아요. 상장사들이 그 주주권익 보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기업의 성과가 투자로 이어지고 주가가 상승해서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과 개미들 모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겁니다. 제가 볼 땐 빨리 상법 개정해야 돼,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그리고 개미들의 그 부담 완화를 내세워서 금투세 폐지 앞장서는 정치권이 정작 기업 부담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아주 실망감이 커지는 거예요. 이 벌어지는 수익률 격차도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연초 대비 미국 S&P 500 보니까 연 약 26% 올랐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각각 9%, 20% 하락을 했단 말이야. 개미들 사이에서는 미국 주식에서 투자 수익을 걷어가지고 세금을 낸다면, 국장에서는 원금을 낸다, 원금을 낸다, 이런 자조 섞인 말까지 있어요. 국장 회의론에 그 개미 투자들의 해외 증시 쏠림도 가속화되고 있고, 예탁 결정해 보니까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지난 11일 기준으로 연초 대비 53.6% 증가해서 1,0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불신이 자본시장을 넘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강달러 압력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 자본시장의 약세가 계속이 되면 주가가 하락이 되고 투자자 이탈되고 환율이 상승되고 기준금리 인하가 연기되겠죠. 경기 회복이 또 지연되고 또 주가 하락, 이런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첨단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 TSMC하고 대만에게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르다가는 대만의 발전기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대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국무원이죠. 대만 사무판공실이 이날 TSMC 대중 반도체 수출 중단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공식 입장 냈는데, 대만의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에 대해서도 독립을 위해서 미국을 따르면서 양안 산업 협력을 방해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네요. 대만 사무판공실은 TSMC의 수출 중단은 대만의 기업 이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양안 협력은 기업 발전과 인민 복지를 향상시킨다 하는데, 반도체 파운드리 1등 TSMC가 지난 10일에 미국 상무부에서 7나노 이하죠. 첨단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을 요구하는 사안 받았고,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해서 특정 칩의 출하를 중단하기도 했는데,
그 7나노 이하의 칩은 모바일이나 PC 등 IT 제품에도 AI, 서버, GPU 등등 해가지고 하이엔드 제품에 탑재되는 첨단 반도체입니다.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TSMC가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중국에 첨단 칩을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지난달 미국 상무부가 TSMC 첨단 칩이 그 회의의 스마트폰하고 AI 가습기에 탑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고 수출 규정 위반 등을 놓고 조사 중인 것 같아요. 업계는 TSMC가 연간 10에서 15%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중국 시장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이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이 세트 업체인 화웨이 위에도 SMIC, YMTC 등 중국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TSMC 기술 의존도가 높고요. 일부 메모리 공장은 TSMC와 협력을 해가지고 개발 생산 중입니다. 만일 TSMC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운드리 최대 경쟁자죠. 삼성이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랑 애플 등 미국 주요 고객사들은 TSMC한테 7나노 이하의 첨단 파운드리 물량을 대부분 위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